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에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에 통보했습니다. 미 한일 3국의 북핵 수석 대표들은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을 활용한 그 어떤 발사체 발사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다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일본은 북한 발사체나 잔해물이 자국에 낙하할 경우 파괴 조치 명령을 내리면서 북한의 발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성김 대북 특별대표와 한국 외교부의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그리고 일본 외무성의 후나코시 다케이로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29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북핵 수석 대표들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또 북한을 향해 영내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적 발사 중단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끝내 불법적 도발을 강행할 경우 미한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항행 경보를 내리고 북한의 영내 평화를 위협하는 위성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특히 성명을 통해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만일 북한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체나 잔해물이 일본 영역에 낙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파괴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칭해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의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키나와현의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부대와 이지스함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일본 영역에 낙하할 경우에 대비해 하마다 야스카스 방위상이 파괴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すでに沖縄県へのPAC3部隊の展開やイージス艦の展開などを行っていましたが、我が国領域内への落下に備えて、本日、防衛大臣から破壊措置命令、これを発出いたしました。 앞서 북한은 오는 31일과 다음 달 1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일본의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일본이 국제해사기구 IMO 총회 결의에 따라 운영되는 전세계 항행경보제도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개발과 실험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결의로 우주 발사체를 포함해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이 이용되는 북한의 발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로켓을 수직으로 세워 발사대에 최종 장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조립 건물 2개 동이 모두 발사대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위성 발사체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플래닛 랩스의 29일자 위성 사진에는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의 기존 발사장의 이동식 조립 건물이 140m 떨어진 발사대, 즉 겐트리 타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가로 약 30m, 세로 20m인 이 조립 건물은 바닥에 깔린 선로로 동쪽의 주처리 건물과 발사대를 오갈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최근 빠른 속도로 건립한 새 발사장의 이동식 건물도 발사대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29일자 위성사진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동식 조립 건물 안에 로켓이 있거나 이미 이동시켜 겐트리 타워에 장착시켰는지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29일 북한이 군사정찰 인공위성을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에 발사할 계획이라고 일본에 통보함에 따라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가 임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과 태평양 도서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조속히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정상선언을 채택했습니다. 한국과 쿡 제도, 피지, 마셜 제도, 사모아 등 14개 태평양 도서국과 호주, 뉴질랜드 정상들은 29일 한국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정상회담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한국 태평양 도서국 정상선언을 채택했으며 태평양 도서국 정상들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번영을 위한 한국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북한은 태평양을 사격장 삼아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반도의 평화는 곧 태평양의 평화인 만큼 함께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는 지역과 글로벌 현안에서의 강력한 연대를 강조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미중 패권 경쟁과 맞물려 인도태평양 지역의 요충지로 부상한 이들 국가와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인태 전략 이행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잠수함 지휘관이 한 달 만에 한국 제주에서 다시 만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해군 잠수함 사령관인 이수열 소장과 미국 7군 잠수함전 단장인 닉 시프 준장은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제주 해군기지에서 제56차 한미 잠수함전 회의를 열었다고 한국 해군이 29일 밝혔습니다. 한국 해군에 따르면 시프 준장은 회의에서 미국과 한국의 잠수함전 회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고 양국 간 수중 영역에서의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잠수함전 회의는 1994년부터 매년 2차례 미국과 한국이 번갈아 주관하는 정례 회의체로 교류 증진과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에 대해 논의하며 앞서 시프 준장과 이 소장은 지난달 18일 괌 미군 기지에서 미국 전략 핵잠수함 SSBN 메인함의 공동 승함에 공조를 과시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7일 도쿄에서 열린 일본인 납북자의 귀국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해 아무 전제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면할 결심이 돼 있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 니케이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지난 2002년 일본과 북한의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의한 일본인 피해자의 귀국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통안에 극질하며 정부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29일 기자들을 만나 북한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일본이 먼저 입장을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관련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전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원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기시다 총리의 27일 발언과 관련해 박상길 외무성 부상의 담화를 통해 두 나라가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납치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입장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본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된 국제적 흐름과 시대에 걸맞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대국적 자세에서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전제를 뒀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